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12월 2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 전공법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범여권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 당원 게시판, 이것이 또 그 여파로 인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재표를 하는데 가결시킨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전략적 모호성, 그런 입장이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말도 나오고 상당히 어수선하죠. 그리고 밖에서는 이재명이 지난 11월에 1심에서 유죄 하나 무죄 하나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관심사였는데 12월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법, 정면 돌파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결정은 오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내렸지만은 최수건 상병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일종의 부탁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죠. 국정조사를 수용을 하기로, 그러니까 국정조사에 응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민의힘에서 비공개 긴급위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과 만났는데 여기서 최상병 국정조사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전해드리고 나서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우리가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 차례 특검 시도, 국회에서의 청문회, 그리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이미 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걸 정쟁용으로 이용해서 국정조사를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진지하게, 그 차원에서 진지하게 국정조사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를 했다. 자, 그래서 야당 단독으로 연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지만 민주당 단독 국정조사가 기형적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자, 기형적으로 일방적으로 정인들을 채택을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 또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 직무유기 또는 어떤 외압을 행사했다. 최수건 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 경로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또 왜곡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참여하기로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최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는 취지도 있다. 최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사고, 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은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거의 이제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일종의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외압 의혹,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막바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한쪽은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한쪽은 외압 수사인데 그 부분도 특히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고 국민이 판단을 하면은 그걸 그러면 국정조사에서도 한번 다뤄보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것이고, 위압 관련 부분도 그럼 한번 정말 따져보자. 그래서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서 민주당에서 10명, 국민의힘에서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게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이 되는데 민주당은 27일에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정동영이 위원장이 돼서 민주당 의원들은 명단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우원식 의장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한다. 이 방침인데, 자, 왜 이것을 전격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수용을 했을까? 우선 이 과정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최상병 특검법을 3번이나 발의를 했습니다. 3번이나 발의를 한 이유는 그때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꼬투리를 잡아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수사에 개입을 했다는 꼬투리를 잡아내서
탄핵의 빌미를 삼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삼겠다. 그런 의도가 강했죠. 그래서 3번이나 이렇게 발의를 했지만은 본인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통과를 시켰지만 3번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그래서 이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민주당이 이것을 우회해서 추진을 한 것이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를 그러면 최상병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국회의장에게 부탁을 해서 의원석이 총대를 메고 이 국정조사를 실시를 하겠다고 하면서 여야 양쪽에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라. 27일까지 제출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11월 27일까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동영을 위원장으로 하는 명단을 제출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부정적이고 이 안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에 이름을 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지도부가 추경호 원내 지도부에 이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왜냐하면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석열 쪽이죠. 그러니 이것을 한동훈이 본인이 친한 쪽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결정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친윤 쪽에 있는 원내 지도부, 추경호 원내 지도부에게 이름을 했는데 처음에는 추경호 원내 대표도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특검법을 3번이나 발의를 했다가 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때 경찰에서 일단 수사를 아직 진행 중이고 그때 수사 결과 발표도 했었죠. 그래서 앞뒤 그때 사건 자체에 대해서 내용을 이미 밝혔고 공수처에서도 수사가 지금 막바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인데 이걸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이 국정감사 때 지난 정기국회 10월에 시작된 국정감사 때도 이게 다 다뤄졌고 특히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무슨 최상병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정청래가 청문회까지 열었죠. 그래서 최상병 청문회를 열어서 그때 기억나시다시피 해병대 군복 입은 장성들을 앉아라 일어서라 퇴장하라 막 그렇게 했던 거 그것도 최상병 청문회였습니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열었던 거기서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서 있으라, 두 팔 들고 서 있으라 이런 막 군인들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행태까지 벌이면서 조사한다고 다 했는데 무슨 조사를 또 하느냐, 국정조사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원래 반대 입장이었는데 주말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수락하지 않았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정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을 한 국정조사인데 원내대표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윤심이 작용을 했다고 본다면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전국을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서 또 다른 조치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정면 돌파 대상이 2가지죠. 그러니까는 안으로 내부적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외부의 적으로부터 또 정면 돌파를 하고 전공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내부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 그러니까 친한과 친윤 사이에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아주 갈등이 크게 일어나고 있죠. 거의 막장까지 가는 이 상황에서 특히 이 12월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을 또 재표결을 하기로 민주당이 날짜를 뒤로 넉넉하게 돌려놨죠. 원래 11월 26일 날 하기로 했던 것을 지금 친윤 친한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것을 텀이 더 간극이 벌어지면은 8표,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표가 이탈을 하면 이게 통과가 되죠. 8표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민주당이 이간책을 쓰면서 이것을 시간을 벌여놓은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어떤 전략적 모호성 이러면서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을 할 수도 있다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들이 막 나오고 있죠. 친한계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의 여파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특히 한동훈 대표는 그전에 최상병과 관련해서 제3자 특검법,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수용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게 이 하나의 갈등이 될 수 있는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는, 물론 뭐 그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최상병 국정조사 이런 걸로 갈등을 정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정면 돌파를 한다. 그래 한번 전후 사정을 한번 따져보자. 특검을 받아들이면은 특검은 완전히 편향돼 있죠. 편향돼 있고 이 특검 안에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할지 모릅니다. 그때 박영수 특검 때 봤었죠. 최순실 특검 그럴 때. 그래서 이것은 또 민주당 입맛대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하고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여론전이 돼버리니까는 특검은 안 되고 일단 국정조사 정도는 국회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사가 질문,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니까 그래 그러면 정면 돌파를 하자. 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장외로 뛰쳐나가 있는 대외적으로는 장외로 뛰쳐나가고 있는 이재명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을 장내로 끌어들이는 그런 또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위기 이것이 이제 그 2심 앞으로 2심 선거법 2심 같은 것도 다가오고 완전히 코너에 몰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할 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뭐 예산안 오늘도 예산안 때문에 난리죠. 예산안 4조 원을 감액을 하는 감액 예산안 이 카드를 꺼내 들어서 지금 정부를 거의 뭐 마비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줄 탄핵을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제 매주 장외로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투쟁을 하는 외치는 것이 일상화돼 버렸죠.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민주당도 장내로 끌어들여서 정면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뭐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윤심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이게 큰 틀의 국정 운영에서 어떤 큰 걸림돌을 하나를 치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원내대표 차원에서 그냥 결정했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다. 외부의 적 이재명을 물리치고 내부의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카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거권의 혼술이었습니다.